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강상윤입니다. 동기 TT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Test Time Adaptation TT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Fully Test Time Adaptation for Tabular Data라는 논문 하나를 지정해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고, 배경 지식, 논문 쓰게 된 동기,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ully Test Time Adaptation for Tabular Data의 논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애브스트랙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태블러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분포 변화로 인해 기존 딥러닝 기반 모델이 테스트 단계에서 성능 저하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ully Test Time Adaptation for Tabular Data FTAT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FTAT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라벨 분포 최적화. 테스트 데이터만을 사용해 라벨 분포를 동적으로 최적화합니다. 두 번째, 공별량 분포 변화 적응. 데이터 분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작업 및 모델에 적합한 설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FTT의 기법을 태블러 데이터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만으로 모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AAAI 2025년에 액세스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세 가지 유형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시면 관련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코베리어트 시프트는 입력 변수의 분포가 변하지만 출력 레이블 조건부 분포는 변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학습 데이터로 실제 고양이 사진으로 학습한다고 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를 실제 고양이 사진으로 하는 경우 모델이 잘 분류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고양이 사진을 사용한다면 예측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새로운 데이터 도메인에 맞게 모델을 조정하는 도메인 애댑테이션 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블러 데이터 셋에서는 예를 들어 age, income이라는 특성들이 있다고 할 때, 훈련 데이터 셋에서는 age 나이가 20대였는데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60대인 경우 공별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출력 변수 레이블의 분포가 변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 데이터에서 암 환자 비율이 훈련 데이터에서는 10%,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30%로 증가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여 클래스 균형을 조정하거나 특정 레이블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로, 컨셉 드리프트는 출력 레이블 조건부 분포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사기 탐지 모델이 훈련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기 수법이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모델 업데이트, 온라인 러닝 기법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릴레이티브 워크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테스트 시점,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TTA와 딥러닝 기반 테이블 데이터 학습, 딥 태블러 러닝이라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점 적용 TTA는 학습 데이터 없이 테스트 데이터 분포 변화에 모델을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연구를 보면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TT는 학습 단계에서 자기지도 학습 목표를 도입해 테스트 시점에서 이를 활용했지만 학습 데이터가 없거나 모델 훈련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Fully Test Time Adaptation FTTA는 학습 데이터 없이 테스트 단계에서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텐트는 배치 정규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였으며, CoTTA는 비독립 동일 분포 시나리오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 평균화와 확장 예측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이미지와 자연어 데이터를 다루며 태블러 데이터에는 초점이 부족했습니다.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애댑테이블이 그래프 기반 모듈로 레이블 변화 분포 문제를 해결했으며 탭로그는 불변규칙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습 데이터 사용을 전제하고 있어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완전 테스트 시점 적응 FTT에 초점을 맞췄으며 실제 태블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 인트로덕션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태블러 데이터는 경제,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실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기존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 분포가 동일할 때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 테스트 시 분포 변화가 발생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문제는 Flat Test Time Adaptation (FTTA입니다). 테스트 시점에서 발생하는 라벨 및 공별량 분포 변화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기존 FTTA 기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이미지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되어 태블러 데이터에는 비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데이터 증강 기법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적은 민감성으로 인해 모델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FTTA 모델인 FTAT를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 기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Confidence Distribution Optimizer, 라벨 분포 변화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Local Consistent Weighter, 공별량 변화를 학습합니다.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 태스크 및 모델별 적응성을 강화합니다. 6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3가지 평가 지표에서 소타 기법 대비 성능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분석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징 및 레이블 분포 변화입니다. 태블러 데이터에서는 분포 변화가 FTTA 성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비리 데이터에서 헬로크 또는 어시스트로 전환될 때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비티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 셋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로크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 셋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는 교육 분야의 데이터 셋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성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발견으로 로우 엔트로피 예측 데이터를 활용하면 레이블 분포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효율적인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기존 FTTA 기법, 코 TTA 등은 데이터 증강에 의존하지만 태블러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작업 및 모델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태블러 데이터는 태스크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학습률, 러닝레이트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본 모델의 성능 역시 작업 태스크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FTTA 방법의 한계입니다. 텐트, 레임 등 기존 방법은 분포 변화가 심한 경우 비적응 기준, Non-Adaptation Baseline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태블러 데이터에 특화된 FTTA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FTTA 접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접근법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포 변화입니다. 기존의 FTTA 방법은 특징 및 레이블 분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증강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은 태블러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감성 문제입니다. 태블러 데이터는 태스크 작업 모델에 따라 민감도가 높아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에서는 세 가지 핵심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Confidence Distribution Optimize입니다. 분포 변화를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게 특징 및 레이블 분포를 조정합니다. 두 번째는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입니다. 데이터 간의 지역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입니다.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로 학습된 모델을 동적으로 조합하여 안정적이고 민감도가 낮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태블릿 데이터의 분포 변화와 민감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적응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FTA 접근법 중 첫 번째 핵심 요소인 컨피던스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피던트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의 목적은 시간 t에서 모델 레이블 분포 PT를 추적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예측, 즉 낮은 엔트로피를 가진 예측을 활용하여 현재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블 분포를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레이블 분포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모델의 예측을 해당 분포에 맞게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레이블 분포 추정, 신뢰도가 높은 로우 엔트로피 데이터만 사용하여 초기 레이블 분포 BT를 추정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으면 모델이 여러 클래스에 대해 비슷한 확률을 할당하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엔트로피가 낮으면 특정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며 모델이 확신을 가지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초기 추정에는 평양,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공분산 CT를 활용하여 편향을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정된 분포 BT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무스 트래킹 오브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전 시간 단계의 분포 PT-2를 반영하여 레이블 분포를 부드럽게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값이 시간축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델은 분포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최종 예측 식은 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T와 초기 훈련 분포 P0를 활용해 최적화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인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의 목적은 분포 변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모델 예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적 일관성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서로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유사한 예측 결과를 갖도록 모델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변량 분포의 변화에도 모델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로컬 레이블후드 기반 일관성 추정입니다. 데이터의 이웃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데이터 포인트의 일관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n은 특정 데이터 포인트 xk의 이웃 집합으로 distance t보다 가까운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distance t는 현재 데이터 집합 dt의 평균 거리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 지표 및 가중치 계산입니다. i는 모델이 예측한 소프트 레이블이 이웃 평균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예측 불확실성이 베타라는 인격값 이내일 때 1로 설정됩니다. 즉 선택된 로컬 이웃 간의 그 샘플들이 동일한 레이블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로컬 이웃에 속한 샘플들의 예측 분포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맥스 출력을 사용하는 분류 모델의 경우 로컬 이웃 샘플들의 소프트맥스 출력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샘플 가중치 W는 예측값의 범위와 일관성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테스트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학습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로컬 이웃 내의 일관성이 높을수록 해당 샘플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합니다. 일관성은 로컬 이웃 샘플들의 예측 분포 간의 차이의 평균 또는 분산을 통해 정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이웃 샘플의 예측 분포 간의 평균 쿨백 라이블러 KL을 발산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며 일관성이 낮을수록 가중치가 낮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분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예측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FTAT 접근 중 세 번째 요소인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에 대해서 다음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의 목적은 적응 민감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모델의 예측을 조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테스트 시점에서도 일관된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여러 모델의 예측을 동적으로 결합하여 최종 예측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다중 모델 학습입니다. 서로 다른 학습률을 사용해 학습한 M개의 모델 베이스 모델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데이터의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중치 기반 앙상블입니다. 각 모델의 현재 손실값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가중치 WI는 1-RI DT에 비례하여 여기서 RI DT는 모델 I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가중치의 제약 조건을 만족합니다. 최종 예측은 각 모델의 예측값에 가중치를 적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의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 성능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실험 및 실험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프로토콜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완전 테스트 시점 적응, Fully Test Time Adaptation, FTTA 설정을 따릅니다. 이 설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테스트 분포의 변화에 적응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소스 모델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완료한 뒤 검증 세트를 기반으로 최종 모델을 선택합니다.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테이블 시프트 벤치마크의 6개의 일반적인 태블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분포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샘플 수는 10만에서 500만 개, 특징 수는 26개에서 365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랜덤 시드를 변경하며 반복 수행했으며 평균과 표준 편차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방법입니다. FTAT 방법과 다양한 기존 FTTA 방법들을 비교하였으며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FTTA 방법, 텐트 등이 있고 연속적인 FTTA 방법, 코어 TTA 방법 등이 있고 최신 FTTA 방법으로는 SAR, 그리고 RAIM, 그리고 ODS 방법이 있습니다. 본 실험의 설정과 비교 방법은 FTAT의 성능을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며 분포 변화 상황에서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실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T 성능 요약입니다. FTAT는 세 가지 주요 성능 지표, 즉 정확도, 그리고 밸런스 애큐러시, F1 스코어로 평가되었습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애큐러시나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FTAT는 모든 성능 지표에서 기존 방법 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별 상세 결과입니다. MLP 100번 모델을 기준으로 FTAT는 대부분의 경우 최고의 성능을 보였으며 일부 케이스에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비교 대상 중 하나인 ODS는 공별량 및 레이블 분포 변화를 다루는 데 강점을 보였으나 FTAT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FT 트랜스포머와 탭 트랜스포머의 결과는 슬라이드의 지면 한계로 인해 별도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인 관찰입니다. 기존의 FTTA 방법들은 태블러 데이터에서 분포 변화가 발생했을 때 성능 저하를 겪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FTAT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태블러 데이터에서의 우수한 그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는 further analysi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컴피던스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와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의 개별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컨시스턴트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 제거 시 레이블 분포 변화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컨피던스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가 FTAT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 제거 시 모델이 최적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는 견고한 모델 업데이트를 위한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컨피던스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와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때 FTAT는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블 분포 추정 결과입니다. 다이비티 데이터셋에서 KL 발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레임은 정확한 레이블 분포 추정에 실패했습니다. ODS는 반복 학습한 후에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FT8는 더 빠르고 정확한 레이블 분포 추정을 달성하며 이 영역에서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FT8의 핵심 구성 요소의 중요성과 레이블 분포 추정 능력에서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further 애널리시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의 효과입니다. 다이비티 데이터셋에서 러닝 레이트가 다른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FTAT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는 평균 앙상블 방법보다 일관되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학습률 튜닝 없이 최적의 학습률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기록하면 FTAT의 효율성과 광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치 크기와 성능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이비티 데이터셋에서 배치 크기 64에서 1024까지 변화시킨 실험에서 정확도와 밸런스 애큐러시는 배치 크기에 대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F1 스코어는 배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했지만 FT8는 여전히 기존 방법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으로 그 결론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표형 데이터를 위한 완전한 테스트 시점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FTTA는 실질적 그리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좀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실험 관찰 및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FTTA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블 및 공별량 분포 변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및 별량 분포가 변화하며 성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데이터 증강이 부족했습니다. 표형 태블러 데이터 특성상 기존 데이터 증강 기법이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 적응성 민감성입니다.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 분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FTAT는 첫 번째로 컴피던스 디스트리뷰션 옵티마이저로 분포 변화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최적화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컬 컨시스턴트 웨이터로 지역적으로 일관된 가중치를 부여해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모델 앙상블러로 동적 모델 앙상블을 통해 적응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FT8는 기존 FTTA 완전 테스트 시점 적응 방법론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태블러 데이터 태스크에서 높은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계점과 미래 연구 반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계점으로는 FTA 설계 원리가 이론적으로 깊게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연구 방향으로 FTAT 설계 및 원리를 이론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켜 후속 연구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FTTA 문제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FTAT 접근법은 학계와 실무 모두에게 중요한 태블릿 데이터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TTA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